전 국민의 50% 이상이 갖고 있다는 이 통장, 그리고 2030이 85%나 갖고 있다는 이 통장, 앞으로 싹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대로 사용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가지고 있는 본인 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는 무려 85%가 이 본인 명의 통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장 앞으로 싹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대로 사용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9월 이전에 무조건 은행에 가셔서 계약 조건을 바꾸셔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걱정마음바 끝까지 확인하셔서 변화하는 제도에 큰 손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음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하반기 급락한다고? 정말? 물려있는 내 계좌는 어떡하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집중! 당신의 계좌를 살리는 선택과 방법, 그리고 자산가의 필수 안목을 알려주는 무료 강연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입장료 무료, 다양한 상품, 주식 강의 구독권까지. 안 갈 이유가 없잖아. 6월 29일 오후 1시 실전 투자 무료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apitalist Perspective to Restart. 전 국민의 50% 이상이 갖고 있다는 이 통장, 그리고 2030이 85%나 갖고 있다는 이 통장, 정체는 바로 청약통장이었습니다. 작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는 약 2,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6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약통장의 저축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형성된 데다 인근 시세보다 낮은 새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모두 청약이라는 일생일대의 찬스를 평생 노리고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국민통장이라고 불린 만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대표 통장입니다. 그런 청약통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건 41년 만에 바뀐 부분인지라 많은 분들께서 혼선을 빚으실 것 같은데요. 원래 청약통장의 제도를 살펴보면 매달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중하셔야 할 것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 납입액 산정 부분인데요. 공공분양 청약을 넣으실 때는 매달 납입금액 중 10만원만 인정해 총 납입액을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달 청약통장에 50만원을 부으셨더라도 공공분양에서는 이 중 10만원만 인정해서 총 납입액을 산정해 왔는데요. 이제는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높아진 불입 한도액에 맞춰 매달 25만원씩 저축해야 공공분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주택도시기금에 적립된 저축액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통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데요. 이 기금은 청약통장 저축액이 밑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49조에 달했던 여유자금은 올해 13조 9천억 원 정도로 쪼그라들었죠. 월 납입액 인정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저축액을 25만원으로 늘리면 기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매달 10만원 저축도 빠듯한 서민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혜택을 늘린 것이라는 지적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 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데요. 가령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경우 연간 주택 청약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12달 하면 딱 300만원이거든요. 결국 월 인정 한도를 채우는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정부는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 그리고 청약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 부금. 두 번째,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 예금. 세 번째, 공공주택만 가능한 청약 저축. 그리고
모든 주택에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나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청약의 만능키라고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돼서 이전에 1, 2, 3번 그러니까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청약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서 기존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해당 가입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통장의 납입 실적은 인정받으면서 청약 기회 역시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1, 2번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고 3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와 월 납입 인정 금액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기존에 이러한 통장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 되겠지만 반대로 1, 2, 3번 통장 갖고 계셨던 분들은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청약 경쟁에 함께 뛰어들게 되면서 청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통장이라고 불리는 청약통장에 대한 변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엄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약통장을 늦게 가입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긍정적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10만원 내기도 빠듯했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빠님들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